메타버스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는 없는 거예요. 차세대 메타버스가 아니라도 현재 메타버스에서도 이미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가치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 우리나라의 플랫폼은 메타버스를 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몇 가지 기술로 생각을 하고 대응할 게 아니라 다른 세대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스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구로서 활용할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일상에서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만드는 유비쿼터스 가상현실을 연구하는 노은택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메타버스는 원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게 된 계기는 2000년대 갈 길을 잃고 잠깐 방황하는 사이에 네트워크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고 그 방법의 하나로 메타버스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인데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확장 가상세계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늘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잠깐 멈추게 됐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 지금 떨어져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모르는 사람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서의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메타버스가 좀 더 주목받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접근하는 10대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공간이어서 그 세대들은 차세대 메타버스가 아니라도 현재 메타버스에서도 이미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가치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죠. 현재 2, 3억 정도의 인구가 가입되어 있는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지금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세대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는 현재로도 충분히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미국 중심으로 선진 기업들은 이미 차세대 메타버스에 대한 비전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제페토나 이프랜드 같은 플랫폼은 2세대 메타버스에 머물러 있고 방향에 대한 비전 제시가 상당히 미흡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현재 있는 2세대 메타버스가 나머지 세대들한테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공간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가야 될 길이 꽤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꿈이거나 희망이죠. 거기에 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희망. 어떤 새로운 가치를 주느냐. 막연히 메타버스에 공간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투자했다.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물리적인 공간의 토지는 제한적이지만 가상세계의 공간은 끝이 없는 공간이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독점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죠. 땅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을 때 가치가 상승하게 될 텐데 지금 각자 만드는 플랫폼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의 관점에서 보면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또 메타버스가 막연히 주는 희망 때문에 거기에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기대하는 경제적인 가치가 거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먼저 하지 않으면 허무하거나 허망한 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경제적인 가치는 메타버스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죠. 거기에서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 가치를 기꺼이 사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인데 그 공간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제 그 공간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메타버스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내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메타버스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능력은 또 사회적인 관계 맺기에 의해서 자기 능력이 확장되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메타버스는 사람의 능력을, 몸의 능력을, 머리의 능력을, 사회관계의 능력을 확장하는 새로운 중요한 도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이라면 스스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도구로서 활용할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 메타버스가 가지는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또 필요하겠죠. 다른 지역에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 만나게 되게 되면 필연적으로 문화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 못하는 많은 충돌들이 있을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들이 정비가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물들의 총체이기도 하고 유기적인 연합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키고 또 현실에서 가상을 체험하게 만드는 아주 일부분의 연구를 하고 있고 제 연구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아직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당장 일상에서 많이 쓰여질 것 같지만 현재 많이 쓰여지는 부분들은 주로 10대들을 중심으로 놀이에 쓰여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영역들은 개척되지 않은 영역들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교육, 문화, 그 외에도 많은 산업 분야들이 있을 테고 그 산업 분야에 다른 세대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 가지 기술로 생각을 하고 대응할 게 아니라 메타버스를 좀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준비를 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입니다. 새로운 기회는 준비한 사람에게 의미가 있습니다.